이게 개인이든 기업이든 간에 머리를 쓰면서 장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쓴다는 게 그 종류가 그냥 그 기계적으로 우리가 AI가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머리가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좀 수준 높은 머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 높은 머리를 당연히 써야겠죠. 그죠? 우리가 포지셔닝 뭐 이런 개념도 어떻게 보면은 AI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뭔가 포지셔닝 같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땡큐, 그죠? 고객으로 하여금 땡큐라는 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든지 그런 상품을 팔아라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인 이야기예요. 단어는 되게 문장은 쉽죠. 의인이 돼야 된다, 시장에서. 고객에게 이걸 팔면, 아, 이런 걸 팔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된다는 건 되게 간단한 문장이지만, 이거는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방향성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거는 이렇게 그 에디슨의 전구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뿅 떠오르는 이런 종류의 생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멋진 장사, 제대로 된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뿅 하고 떠오르는 게 아니라 뭐 키워드라든지 숫자라든지 뭘 로직으로 판다든지 하는 거는 사실은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빠르고 컴퓨터가 빠르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점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하고 뭐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국내 조사, 소싱처 조사 한 다음에 아이디어는 지금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도약이 필요해요. 점핑.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수학 공식 풀듯이 미적분 풀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퀄하고 포지셔닝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풀다가 보고 여기서 한참 있다가 점핑을 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 점핑은 뭔가 외부의 힘이 필요해요, 항상. 그래서 그거를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런 좀 재주가 있었어요. 이 점핑을 잘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이디어를 잘 낸다는 거거든요. 이러면 어떨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가설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설은 아이디어로 나오는 거지, 노력한다고 뭐 열심히 한다고 밤샌다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도약이 필요한데, 예전부터 이제 뭐 마케팅 뭐 이런 책이나 그 다음에 뭐 성공한 사람들 뭐 강의 듣고 뭐 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항상 도약을 할 때 자기만의 그 스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얘기했나요? 냅킨 경제학이라고. 이 옛날 사람들이 우리 전 세대 때 사람들이 이런 도약을 했던, 도약이 많이 일어나는 그 장소가 비행기라잖아요. 옛날에는 비행기가 그 테레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거든, 주변에. 그러니까 뭐 옆에 사람도 모르고 할 것도 없고 책 읽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게 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생각이 조합돼가지고 뭔가 아이디어가 나왔다. 근데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그냥 비행기에 있는 게 종이는 냅킨밖에 없으니까 냅킨에다가 이렇게 갈기는 그런 아이디어로 점핑이 나왔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영어로 된 책인데.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냅킨 경제학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리고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우나에서 뭐 생각이 나고 어떤 사람은 뭐 어디서 생각이 나고 한다는 게 결국은 그 우리 요즘 용어로 이제 멍 때리는 그런 장르의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예전에 오리콤 광고 대행사에 있을 때도 그랬고 우리 와이프도 웰컴이라는 데 있었는데, 그런 외국계 대행사에서 아예 가리키는 방식이에요.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그 테크닉. 그래서 중간에 이 퍼즐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거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회사들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조건은 숙제를 많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건을 갖춰도 안 나오죠, 아이디어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저번에 제가 설명한 대로 이 세 가지 숙제를 깊이가 1단계부터 9단계라고 그러면 7, 8단계로 했다면은
퍼즈 환경을 만들면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퍼즈 환경을 안 만들죠. 그냥 그 수장 조사한 그 페이스 그대로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면 절대 점핑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광고 회사든 뭐 아이디어를 내던 어떤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노련한 사람들은 중간에 이 환경을 만든다고요. 환경을 만드는데 이제 사람마다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IQ는 150, 200이 아니라 막 3만, 10만 그건데 그거를 내가 끌어다 쓰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끌어다 쓰려면은 내가 생각을 비워야지 나오지. 내가 자꾸 내 머리로 IQ 80, 100짜리로 아무리 돌려봤자 그 수준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근데 조건은 기본 숙제를 다 한 상태에서 멍을 때리면 무조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데 이게 그냥 연습을 하면 잘 안 되니까 보충약을 먹어야 돼요. 보조제를. 그래서 보조제가 제일 효과가 좋은 게 사실은 그 약이에요. 약. 케미칼. 필로폰이 뭐 거의 3000배를 낸다잖아요. 내 퍼포먼스를. 그 다음에 LSD도 그렇고 뭐 대마도 그렇고 무조건 약을 먹으면은 이제 그 멍 때렸을 때 그 나오는 효과가 확 올라가는데 이게 불법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히 쓰는 방법이 음악이에요. 그래서 음악이라는 게 어떤 상품이든지 이성적인 소구, 감성적인 소구를 나눠 있지가 않아. 다 교집합이라고요. 아무리 무슨 이성적인 가전제품도 감성적인 소구가 항상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홈데코 무슨 감성적인 것도 이성적인 소구가 일부 있거든요. 근데 감성적인 면으로 봤을 때 어떤 상품이 팔림에 있어가지고 감성적인 소구를 해야지 팔릴 거예요, 소비자한테. 그 감성적인 소구하는 그 내용하고 비슷한 의도로 만들어진 음악이 있는 거예요. 음악은 되게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음악이 감성적으로 소구하는 그 내용이 이 상품이 소비자들한테 소구하는 내용이랑 일치할 때 이 음악을 내가 듣고 여기에 빠져 있으면은 이 상품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될지, 어떤 상품을 골라야 될지, 어떤 컬러로 해야 될지, 어떤 키워드를 써야 될지, 이거를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어떻게 해야지 소비자들한테 더 잘 설득을 할 수 있지, 이런 막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정보로서는 떠올릴 수 없던 아이디어들이 이 음악을 들으면은 이 음악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런 초인적인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에. 이게 되게 이론적인 얘기인데 제가 이따가 샘플을 몇 개 보여드려 볼게요.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일종의 이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동이. 그러니까 음악은 내가 0에서 이 음악을 듣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던 이 파동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음악 파동이 와서 이게 간섭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파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음악을 듣더라도 전혀 아이디어가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음악을 들으면은 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요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거 사실은 코즈니는 음악발로 한 장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음악을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환호할 것 같은 이 상품군에 대해서 그 음악을 내가 찾아서 듣고 그 음악이 나한테 알려준 대로 이 음악이 나한테 그 영감을 준, 폭발력을 준 그 아이디어대로 상품을 고르고, 그때 이제 오프라인 시절이었으니까 이제 매장 인테리어를 하고 뭐 디스플레이 하고 마케팅 하고, 그게 다 제 아이디어가 아니라 물론 제가 들은 정보들은 그냥 팩트로 있는 거고, 이게 마케팅에 활용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테크닉 같은 거는 사실은 이 음악 약발로 다 한 거라고. 근데 많은 대부분의 이런 감성적인 상품을 취급하는 브랜드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다 음악으로 시작하고 음악의 힘을 받아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음악 때문에 이 레인지를 내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얘는 하면 안 되고, 이 컬러는 쓰면 되고, 이 컬러는 쓰면 안 되고. 되는 분들한테는 이거는 너무너무 유용하고 중요한 스킬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이제 캠핑 용품을 팔고 싶어요. 캠핑 카테고리. 캠핑 카테고리 팔고 싶은데 이제 캠핑 브랜드를 지금 이제 만든단 말이에요. 장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캠핑도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르를
네이버를 서치하다든지 뭐 해외 시장 조사하다 보면은 되게 그 로지컬리밖에 안 나와요. 무슨 캠핑, 무슨 장르, 뭐가 있겠어요? 무슨 장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장르가 뭐 감성 캠핑, 뭐 이런 단어밖에 안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캠핑이라는 거를 공부를 많이 했어. 외국 별의별 종류의 캠핑 브랜드도 많이 보고, 일본 것도 많이 보고, 한국 것도 많이 보고, 소싱처 조사 많이 했단 말이에요. 뭘 살 수 있는지까지 다 봤어.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막 들으면서 찾는 거예요. 나한테 이 캠핑을 더 잘 팔 수 있는 그 폭발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워킹 하나 안 하나 음악을 들으면서 음악 듣고 아 이건 아무 반응이 없어 끝. 요거 아, 이건 좀 약해 끝. 그다가 센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뭐 되게 유명한 밴드예요. 플립폭시스라고. 전 이걸 딱 들었을 때 폭발이 일어나요. 그리고 방향이 딱 잡혀. 장르가 대충 어떤 장르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캠핑인지? 그리고 어떤 상품은 되고 어떤 상품은 안 되고 어떤 머터리얼은 되고 어떤 머터리얼은 안 되고 어떤 컬러는 되고 어떤 컬러는 안 되고 이거는 오레곤 이런 장르는 없어요. 정해진 장르는. 근데 제 머릿속에는 오레곤이에요. 오레곤이라 이제 그죠? 오레곤이고 뭐 멜라민 이런 거 아니겠죠? 이거는 범낭인 것 같아. 범낭. 땡그랑 하는 거. 그 다음에 부시크라프트라고 미국에선 직접 그 막 불 피우고 막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되게 자연하고 되게 밀접한 아침에 막 이슬도 묻고 막 뭐 불은 뭐 이렇게 피우진 않겠지만 불도 뭐 이렇게 훅 피우고 뭐 나뭇잎도 태우고 무슨 뭐 등산복 아니겠죠? 그죠? 되게 면 재질이나 뭐 캐시미어나 무슨 뭐 울이나 이런 거고 컬러도 뭐 요런 톤이겠고 그리고 이거를 파는 셀러의 그 사이트의 모습이나 이 사이트에 갖춰질 구색이나 이 사이트가 말하는 말투나 뭐 로고나 이런 것들이 아이디어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딱 끄죠? 그러면 다 없어져요. 다시 원래 이 음악 듣기 전에 내 아로 돌아간다니까. 이걸 들었을 때는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되는 것 중에서 막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무슨 촉감도 느껴지고 여러 가지 나의 상상력이 막 발전을 하는데 음악을 딱 꺼버리면은 이제 그냥 본전으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노래가 그래도 대다수의 파동이랑 많이 간섭이 잘 되더라고요. 안 되는 분도 물론 한 반 돼요. 반 전체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볼까요? 생활용품, 수납용품, 뭐 공간 세이브하는 용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하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머릿속에 떠올리기도 싫어요. 이거는 왜 뻔하잖아. 다이소 같이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지 짝퉁 같이 팔아야 되고. 근데 거기서 내가 이 물건을 막 팔고 싶은, 그러니까 이런 음악의 특징이 뭐냐면은 음악을 들으면은 내가 갑자기 이 물건을 막 팔고 싶어져. 팔고 싶고 막 의미 부여가 되고 이 물건을 파는 게 뭔가 세상에 도움도 되고 나도 행복해질 것 같고 막 이런 그 모티베이션이 막 생기는 게 일단 특징이에요. 근데 생활용품, 수납용품에도 과연 음악이 있을까? 근데 듣다 보니까 나 갑자기 팔고 싶어졌어. 생활용품이. 수납 공간, 그죠? 공간을 세이브하고 어떤 아줌마가 딱 햇살 좋은데 이런 집, 그죠? 좁은 집이지만 아직 신혼이니까 괜찮잖아. 아직 미래가 있으니까. 하지만 가진 거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또 여기 수납이 공간이 되고 뭐 팬트리도 이렇게 뭐 넣을 수 있고 뭐 작은 거지만 이렇게 또 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뭐 뭐도 되고 냉장고도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이 사이트라든지 이 상세 페이지의 톤 앤 매너라든지 이 셀러의 인격, 그죠? 어떻게 생겼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활용품도 팔만한 아이템이구나. 여기에도 의미가 있겠다. 뭐 이런 영감을 주는데요. 마찬가지로 딱 하면은 생활용품이고 최저가 얼마고 뭐 이런 생각밖에 안 나지. 키워드를 뭘로 할까? 무슨 키워드로 잘 팔릴까? 키워드 지금 몇 개 나오네.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 끊으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매직이에요. 이거는 매직이라는 게 이제 뭐 해킹이죠. 뭐 이 프로그램 해킹이 매직인데 이런 거를 없이 살아야 되는데 일종의 약이죠. 약. 이런 약을
나한테 적용이 되고 또 내 카테고리에 적용되는 음악을 주제곡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20개 정도 한 확보를 해놓고 이런 음악들을 쭉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놓고 작업을 하는 나의 결과물과 이거 없이 지금처럼 맨정신에 이 로우 레벨로 일해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은 엄청 드라이해요. 뒤에 후자는. 전자는 몰라, 음악 들을 때는 이제 막 나오죠. 나중에 좀 추리면 되지. 그거는 막 가지가 계속 끝없이 이렇게 퍼져나간다고. 뭐 어떤 사람은 이게 뭐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영화가 엄청난 모티베이션을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케이스도 많아요.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아, 이거 팔아야겠다. 혹은 뮤직비디오 볼까요? 케미컬 브라더스의. 저는요 이거를 보고 지금 그러니까 옷 브랜드 같은 경우는 바로 직격이지 뭐. 왜냐면 옷 브랜드는 거의 감성이 90% 아니에요. 그 소구 포인트에. 케미컬 브라더스의 키폰 워킹가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거 뭐야 미셸 공드리 감독인데 엄청 세련된 감독이란 말이에요. 구찌를 카피 안 해도 이 음악 들으면은 구찌를 카피할 수가 있어요. 패턴을 그대로 안 떠도. 왜냐면 이게 구찌거든 지금 이 코드가. 옛날에 70년대 AFKN에서 소울 트레인이라고 아세요? 소울 트레인이에요 이게 지금 그 코드가. 그러니까 소울 트레인의 깜둥이들이 입던 옷을 부자 백인들이 입는 버전으로 재해석한 게 구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론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음악에 일단 하이가 되면은 그냥 자동으로 구찌가 나와요. 그냥 내가 고를 수가 있어 다 이렇게. 딱 지금 팔리는 코드예요. 그리고 앞으로 팔릴 코드고 이런 거는. 근데 이런 거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음악을 듣고 이런 뮤직비디오 보면은 여기에 뭐 지금 코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약간 이건 뭐 코케인이지 지금 완전히. 여기 뭐 요즘 잘 나가는 브랜드 코드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오프화이트도 들어가 있고 구찌도 들어가 있고 수프림도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다 근데 걔네들 다 이런 식으로 브랜드 그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거예요. 이 옷 브랜드 애들도 다 음악으로 시작한다고. 키츠네도 그 데프트 펑크 프로듀서예요. 매점 키츠네 그 만든 애들이. 근데 저는 사실 뮤직비디오 보면서 이런 것도 많이 봐요. 칼라 조합이 내가 머릿속에서 그냥 칼라 조합하면 빨주노초 파남보 뭐 검정 흰색 이렇게 나오지만 내가 따라할 어떤 뮤직비디오나 그걸 보면은 칼라가 다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 왜냐면 엄청 세련된 미술 감독이 다 정한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의상 감독하고. 여행 가는 이유도 사실은 파동에 간섭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거 정보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거나 내가 가가지고 뭐 봤다 그게 아니라 뭐 타지마할이라든지 무슨 뭐 나이아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고유의 파동이 있거든요. 엄청 센 파동이. 그거를 내가 가진 고유 파동이랑 직접 봐야지 그게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지. 이런 인터넷이나 뭐 텔레비를 보면은 파동 간섭이 안 일어나요. 일어나긴 하는데 되게 미세하죠. 실제로 보면은 엄청 세거든요 파동이. 그러면 나랑 걔랑 만나가지고 일단 간섭이 일어나면 내가 바뀌어 있다고요. 그럼 바뀐 상태로 내가 살면은 내가 내리는 의사결정이 다 달라지는 거죠. 내 운명이 바뀌고. 사람을 직접 가가지고 막 교황을 막 멀리서 보고 막 그런 것도 실제로 그 사람의 파동을 느끼려고 가는 거지 그 사람 보려고 사진 찍으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배우고 깨달은 다음부터는 여행하는 게 엄청 즐거워지고 해방이 됐어요. 옛날에는 여행을 가면은 사진 찍어야 되고 기록 남겨야 되고 이거 스트레스 때문에 간섭을 못 했는데 이대로 사니까 가는 게 되게 즐거워졌다니까요. 사람 만나는 것도 의미가 있고.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얘기해 봅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디자인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감성적인 포지셔닝이 좀 큰 경우, 원래 저기서 판서를 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할게요. 감성적인 포지셔닝이 좀 큰 경우에 감성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그릇은 좀 반반인가? 뭐 홈데코, 쿠션 커버, 뭐 이런 감성적, 이뻐야 잘 팔리는 거, 그죠? 세련돼 잘 팔리는 것들을 팔 때는 뭐 그림도 마찬가지고 뭐 그림 DIY 뭐 그런 거 보면 항상 안 촌스러운 것들이 일단 카테고리가 시작됐을 때 뭐 DIY 그림 그리기 같은 경우는 일단 새로운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러면 시장의 초창기는 뭐가 먼저 시작되냐면은 일단 그 아이템이 누가 들여와 가지고 팔리기 시작을 해요. 그게 1단계고 2단계가 되면은 그 중에서 세련된 것만 골라가지고 파는 놈이 시장을 다 가져가게 돼요. DIY 그림 그리기는 지금 2단계예요.
율토끼 잡화점이라는 애가 지금 나타나가지고 옛날에는 중국 소싱하던 그 무역상이 그 아이템을 처음 갖고 와가지고 시장을 다 먹었는데 그 시장이 지나가면은 그 중에서 세련되고 무역을 하는 애가 나타나요. 그럼 걔가 세련된 것만 다 파니까 시장을 다 가져가요. 그래서 율토끼가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3단계가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3단계 아니에요? 우리 율토끼를 못 따라간다고요. 지금 너무 다 가져가가지고. 그럼 3단계는 어떻게 가냐? 율토끼가 지금 세련된 거 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내 스타일을 하나 딱 정해야 돼요. 요렇게. 요게 내 스타일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팔면 안 되고 나는 얘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3단계인 거예요. 그릇도 마찬가지고 뭐 쿠션 커버도 마찬가지고 뭐 러그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2단계 때 세련된 거를 골라 모아다가 파는 놈이 왕창 시장에 가져가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그 중에서 줄여야 돼요. 줄여서 나만의 이 바운더리를 만들어야 돼. 뭐 이때도 음악이 도움이 되겠죠. 어떤 장르를 내가 선택하느냐 할 때 음악이 도움이 되겠죠. 맨정신에서 해서는 어떻게 줄여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줄여야 돼. 어떤 음악의 힘을 빌리던 아니면은 외국에 이미 줄여져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카피를 해야지. 안 들어와 있는 거를 한국에. 얘 따라하면 되겠다. 이미 다 줄여 놓은 거지, 얘가 모양을 만들어 놓은 거를.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카피할 거를 찾으면은 걔가 이해는 안 가지만 걔가 하는 것만 그대로 나를 줄여서 나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깊이를 2번보다 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홈데코라고 쳐요. 뭐 여기 조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다 섞여 있는 이야기인데 홈데코 소품이라고 쳐요. 홈데코 소품을 하는데 홈데코 소품으로 3번을 줄여버리면은 장점은 줄인 거에서 이제 내가 1등이 됐죠. 우리나라에서. 3번에서는 나만큼 구색이나 깊이가 없으니까 1등인데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좁혀놓으면은 시장이 되게 작아요. 그렇지 않아도 홈데코가 시장이 작은데 여기다가 또 줄여버리면은 되게 작잖아요. 근데 장점이 진하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지금 명확히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작가로 얘기하면은 뭐 제프 쿤즈 스타일인 거지 이거는. 혹시 제프 쿤즈 혹시 아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제프 쿤즈라는 걸 제가 홈데코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런 거 아시죠? 번쩍번쩍하고 막 이런 거 풍선 같은 이미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이제 이 제프 쿤즈 스타일로 이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팔아 나는. 이거 전문 반짝반짝하고 뭐 요런 스타일의 뭐 저금통도 팔고 가구도 팔고 뭐 쿠션도 팔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의 단점은 뭐냐면 너무 작아. 시장이. 그래서 하지만 이걸로 홈데코를 해야지만 내가 1등이 돼야 되니까 이걸로 시작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가는 길은 뭐냐면은 홈데코 일단 내가 찌려졌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조금 잘 팔릴 만한 카테고리를 확산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요 아까 제프 쿤스가 응용이 돼가지고 조금 확산될 카테고리가 대부분이 어디로 가냐면요. 퍼스널 케어로 가요. 퍼스널 케어가 뭐냐면은 임의용품, 그 화장품 뭐 파우치라든지 저기 짐백, 운동 가방. 그러니까 메인으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가방 들어가면 나는 꼴등되니까 그런 걸 안 건드리고 뭐 화장품 이렇게 솔 넣는 가방이라든지 뭐 예쁜 쪽집게라든지 여자들 뭐 이렇게 여기 안에 뭐 가위도 들어가 있고 뭐 쪽집게도 있고 핀셋도 있고 뭐 이런 세트들 있죠. 아니면 손거울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아까 그 제프 쿤스 스타일을 잃지 않고 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시장이 크거든요. 여기는 올리브영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서 근데 이거를 놓치면 안 되고, 이거 왜냐면 요리 1등을 해버리면 팬이 생기거든요. 내 팬들이. 내가 인정을 받고. 팬층이 생기고, 근데 팬이 되게 조금밖에 안 사는 거지. 물건이 홈데코밖에 없으니까. 근데 내가 퍼스널 케어를 사면요. 이 팬이 물건을 더 많이 사주는 거예요. 더 돈을 많이 쓰는 거예요. 홈데코에는 내가 마음에 들어도 조금밖에 안 사지만, 왜냐면 쓰레기잖아. 이쁜 쓰레기. 근데 퍼스널 케어는 조금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요. 어디로 가는 패턴이냐면은 패션 잡화로 가는 거예요. 뭐 스레바라든지 약간 메인은 피해가는 거예요. 슬리퍼라든지 뭐 손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머리띠 뭐 이런 거 있죠. 약간 마이너한 패션 잡화. 하지만 퍼스널 케어보다는 시장은 훨씬 크죠. 여기는.
그죠? 뭐 젤리 슈즈 같은 거 팔 수 있죠. 그래서 퍼스널 케어에는 또 잘 팔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 목욕 관련된 거. 목욕할 때 쓰는 뭐 세면 수건도 괜찮아요. 뭐 이런 류들은 이제 퍼스널 케어에 포함되는 거. 그다음에 비누도 괜찮고. 뭐 입욕 관련된 거. 목욕.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욕심을 내면은 이제 약간 옷 관련되는 걸로 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티셔츠까지는 용서가 되는데 옷을 건드리죠. 그러면은 이제 등수가 꼴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등수가 내가 탑 10에 유지돼 여기서 1등 하다가 여기 가면은 이제 아마 탑 20이 좀 될 거고 여기 가면 이제 한 탑 1000등 되게 1000등. 근데 옷으로 가죠. 그러면 나는 만등 이하이기 때문에 이 브랜드 자체가 이게 뭐야? 만등짜리 브랜드 아니?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옷에는 쟁쟁한 애들이 등수가 쫙 있잖아요. 근데 홈데코에서 제프 콘스로 가면 나는 1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1등을 유지한 상태로 조금 더 큰 먹이가 있는 대로 살살살살 가면서 눈치 있게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지금 트렌드예요. 어디서 트렌드냐? 미국에서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한국도 지금 시작됐고. 그래서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옛날에는 사실 왜 문제였냐면은 이렇게 진하게 만들어 놔 봤자 팬이 안 생겼어요. 과거에는. 촌스러우니까 대중들이. 근데 요즘 애들이 세련돼지면서 이렇게 줄여 놓으면은 팬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데이빗 호크니 누가 알았어요? 호크니 아는 사람 10년 전, 20년 전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호크니를 안단 말이에요. 미국의 팝아트 작가인데. 그래서 호크니로 모아놓으면요 팬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순수 아트라든지 이렇게 좁은 스타일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한국에서는 위글위글이 지금 딱 요 페이스로 가고 있고 이제 수많은 애들이 지금 위글위글 따라가고 있고 미국에서는 반도가 제일 대표적인 이거의 선두주자였단 말이에요. 반도가 지금 뭐 얘네도 한 몇천억 하는 회사인데 얘네 딱 스타일이 요거예요. 얘네는 뭘로 시작했냐? 똑같아요. 얘네는 뭘로 시작했지? 얘네는 문구로 시작했어요. 문구. 딱 요런 느낌 아시겠어요? 뭔지? 이게 뭐냐면은 LA에서 10대 고등학생 애들 혹은 고등학생 마인드로 사는 대학생 여자애들 수영장에서 파티하고 부잣집 딸들인데 그리고 뭐 이렇게 젊은 남자애들 사귀면 껴주지도 않고 유치하다고 그러고 막 그런 아주 못된 여자애들의 스타일인 거예요. 그 아저씨들 좋아하는 게 막 더 어리게 입고 막 그 로리타 아시죠? 영화. 그런 스타일로 원래 문구를 판 거예요. 홈데코가 아니라 문구에서 1등을 한 거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문구 다 무슨 뭐 뻔한 거밖에 없다가. 그러다가 얘네는 어디서 터졌냐면은 진백하고 텀블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제 옷도 팔고 막 이렇게 돼서 지금 약간 마트에 가기 시작한 거고. 이렇게 점점 근데 문구가 팔아봤자 얼마나 사겠어 우리가. 그러다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전장을 조금 더 큰 전쟁으로 가서 거기서 간을 보다가 이제 뭐 하나가 터지고 텀블러는 뭐 다 사는 거고 가방도 마찬가지인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아시는 슬로우다운 스튜디오도 또 다른 스타일이죠. 아까 거랑 그죠? 반도하고 우븐 블랑켓 이거 한 집이란 말이에요. 블랑켓이 이쁜 게 없었어요. 옛날에 다 단색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블랑켓에서 이런 스타일로 요즘 유행하는 이게 작가가 몇 명 붙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그 작가 스타일로 이거를 유행을 시키면서 요 장르에서 1등이 되고 나서 야곱야곱 근데 이것도 사실은 큰 시장이긴 해서 러그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넓혀가는 거죠. 계속 지금. 근데 얘네들은 뭐 아직 패션 자파로 안 넓혀가지고 계속 팬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만약 자파 가방으로 막 넘어갔으면 이제 마탱이 가는데 아직 이 장르를 고수하기 때문에 계속 1등을 하는 거예요. 이 장르에서만큼, 이 카테고리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 배울 거를 이제 이걸 응용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셀러는, 요 셀러는요, 어떻게 소싱을 할까요, 상품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ODM이 있겠고, OEM부터 하죠. OEM이 이제 내 디자인 가지고 물건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일단 나눠요, ODM. ODM은 일단은 구색 갖추는 게 용도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앵커 만드는 게 있을 거고 그죠? OEM은 당연히 앵커 아니면 할 필요가 없겠죠. 돈 들여가면서 못하러 OEM을 해요. OEM MOQ도 큰데 무조건 앵커여죠. 구색도 보면은 기본 구색이 있을 거고 얼굴 구색이 있을 거고 그죠?
기본 구색은 이제 뭐 매출 상품이나 뭐 이런 구색 상품 생각하시면 이게 얼굴 상품이네요. 그럼 앵커 사는 데는 공장이겠죠? 그죠? 얼굴 기본 구색 하는 데는 뭐 1688 하면 되겠지 뭐. 1688이나 뭐 이웃시장이나 기타 도매. 얼굴 구색하는 거는 아마 소매상에서 살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마존이나 애쉬나 그죠? 이런 데서 사고 그 다음에 진짜 얼굴 구색은 사실은 매종 오브제에서 사요 얘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유럽 도매 브랜드. 그것도 안 되면은 외국 브랜드 오늘 배울 거 예습하는 거예요 지금. 컨택해가지고 할인받아 사서 팔기. 내가 마음에 드는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제프 쿤즈 스타일의 물건을 이미 팔고 있는 브랜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매 브랜드 찾기는 뭐 너무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 중에서 몇 군데 컨택을 해가지고 나는 소비자가 아니다.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네 브랜드 사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팔 거다. 할인율 얼마 해줄래? 그럼 이제 뭐 얼마나 사겠냐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할인율을 받아가지고 파는 거죠. 매종 오브제 같은 유럽 도매 브랜드는 뭐냐면은 유럽이라고 하지 말고 외국이라고 볼게요. 아예 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유럽 박람회 가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브랜드 컨택하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하려는 거에 아주 대표적인 얼굴을 다 팔고 있는 이런 브랜드. 이런 거는 사실 갖고 오면은 사실 내 얼굴은 확실하잖아요, 지금. 요거 제프 콘즈 되겠네요. 그죠? 요것도 되겠고. 아까 거랑 비슷하죠, 느낌이. 이건 지금 소매 페이지인데, 매종 오브제에 가면은 이제 이 도매 페이지가 알려주겠죠. 거기서는 도매를 파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종 오브제 치면은 이런 데들이 나와 있으면 컨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브랜드니까 뭐 하우스 닥터나 뭐 NK나 내 카테고리에 항상 이렇게 도매를 하는 그러니까 소매를 전문을 하는 애들도 있고 브랜드가 일반적으로 다 소매만 하겠죠. 근데 일부는 아예 도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외국의 좋은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전략적으로. 물론 소매도 컨택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매를 주겠죠. 근데 아예 회사 자체가 도매를 하겠다고 마음먹고 장사를 하는 애들이 있으면은 난 더 좋죠. 왜냐하면 할인율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도매 사이트입니다. 그러면 기본 뭐 개나 소나 다 파는 기본 구색은 막 이걸로 대충 때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마 나만 파는 얼굴 구색이니까 이제 내 얼굴이 진하게 되겠고 이 중에서 아주 많이 팔 수 있는 거는 내가 공장에서 많이 사서 나의 앵커로 쓰고 그 다음에 진짜 칼을 갈고 갈아가지고 내 디자인 나만의 디자인 그죠? 이거는 공장에서 파는 거를 그냥 내가 내 포지션이랑 비슷한 거를 최대한 비슷한 걸 찾아가지고 가져오는 거고 이미 걔가 만들어 놓은 거를 이거는 내가 진짜 이 아이템만 만들면 그냥 제프 쿤즈 엄청 많이 팔 수 있고 가격도 엄청 싸게 팔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해와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얘는 오래 걸려요. 그리고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이거 이런 거를 내가 원하는 수량에 원하는 가격에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는 공장을 찾기도 어렵고 정말 그 공장이 그렇게 만들어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여러 낚시대 중에 하나로 일단 가져가야 돼요. 이거 없이도 일단 사업은 운영이 돼야 돼요. 내 사업은. 그래서 OEM은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되면 정말 좋은 거고. 배수? 볼까요? 배수? 얘는 배수가 얼마 나올까요? 목표 배수는 일단은 3이죠. 3. 얘 같은 경우는 목표 배수는 3에서 3.5. 그래서 돈은 이 두 개로 벌겠죠. 그 다음에 EU에서 사온다. 1688이다. EU는 사실은 곱하기 2도 나와요. 하지만 1688은 1.5로 보셔야 돼요. 거의 그냥 손해죠. 1.5배면 거의. 이것저것 다 빼면 손해예요. 그래도 1.5니까 뭐 매출이익은 나오는 거죠. 영업이익은 손해지만 매출이익은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아마존 애쉬 매종 오브제는 한 1.5는 나와요. 많이 팔리진 않겠죠 대신. 외국 브랜드 컨택해서 팔기도 1.5 나오고 아마존 애쉬에서 사면은 사실은 1.2 나올 거예요. 거의 뭐 세금만 받고 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다 이렇게 이거랑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감성적인 소구 포인트가 워킹하는 구색이 많아야지만 되는 아이템이고 이게 가전이다, 뭐 육아다, 뭐 캠핑이다 그러면 이러면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이템 한 개로. 이거는 이제 감성적으로 내 펜을 끌어 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의 패턴을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예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장사예요. 브랜드의 장사.
여기에 이제 만약에 내가 만일 해외에 아주 쓸만한 브랜드를 묵시적인 독점을 나한테 준다. 그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시나리오가 다 바뀌는 거예요. 이거 다 필요 없죠. 이런 거. 이 브랜드만 하나 딱 해가지고 쫙 깔고 앵커만 OEM에서 몇 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얘가 다 해주거든. 여기는 지금 나만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사고 저기도 사고 헷갈리게 만드는데 이 브랜드를 내가 만약에 받는다? 그리고 한국에 너만 줄게 라고 얘기만 듣는다? 그러면 뭐 입점도 쉬워지고 뭐 사이트도 쉬워지고 브랜드도 편해지고 뭐 그냥 일사천리 쉽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를 이제 이렇게 쓰이는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